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산.go.kr 경산시 동영상 인터넷 방송입니다. 저희 경산시 동영상 인터넷 방송은 항상 시민 여러분들과 네티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 전통과 첨단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젊은 도시. 경산이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으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는 경산. 그 풍요로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선인들께서 남기신 소중한 문화유산 그 현장을 찾아서 옛 선인들의 의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 4세기경에 북만주 지역에서 부여가 일어나고 대동강요역에서 위시조선이 활동하는 시기에 한반도의 동남부에서는 사만의 소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 후반 위시조선의 우구왕 때 한강 이남에 위치하였던 진국에서 중국이 한나라에 국수를 보내고 통교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며 기원전 108년 위시조선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한사군이 진출하였고 압록강 중류 지역에 고려가 성립되었던 시기에 이미 사만은 성립되어서 78개의 소국으로 분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경산은 변환과 지환의 중심부에 속했던 압독 또는 암양소국으로 남쪽으로는 이서고국, 동북 방향으로는 골불국, 서북 방향으로는 탁순국과 경계를 두었고 각기 신지, 험척, 번외, 살해, 업초로 불리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주업인 벼농사와 약간의 양잠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물물교환 사회를 이뤘다고 합니다. 기원전 57년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로소국이 국호를 신라로 고치면서 그 국세가 날로 번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서쪽에서는 백제가 일어남으로써 이른바 삼국시대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사만의 소국들은 신라의 위세에 밀려나 하나둘 그 자치력을 상실하고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그동안 뿌리 깊게 정착되어 온 가야무건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30여 년에 걸친 항쟁에도 불구하고 압도국 역시 인접 소국들과 함께 국력을 상실하였고 신라 내무랑 때에 이르러서는 신라의 한 주로 녹속되면서 찬란하였던 압독 문화가 서서히 신라 문화에 흡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라에 병합된 후 선덕여왕 12년에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에 군주로 부임하면서 경산은 삼국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전초기로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한 신라 삼국통일을 이끈 정신적 토대였던 호국불교의 성지인 삼산오악 가운데 하나로 경산의 팔공산이 포함되면서 경산은 명실공히 신라 삼국통일의 군사적 전초기지요 정신적 성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산은 지형적으로 서북으로 팔공산, 동으로 구룡산, 남서쪽으로 삼성산, 선의산, 동악산, 성암산이 병풍처럼 휘어싸고 있는 천혜적인 요새로 신라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라의 대장군인 김유신 장군이 군주로 부임하였다는 점과 경산에 남아있는 세 곳의 화랑연무장과 이들 훈련장에서 양성된 병사들이 백제, 고구려와의 격전에 직접 참여하였던 점, 더욱이 태종 무열왕이 자신의 둘째 아들 김인문을 직접 압독 총관으로 임명, 장산성을 쌓게 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경산이 삼국통일의 결정적인 성전기지였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은 빛나는 문화유산과 함께 걸출한 인물이 많이 탄생한 그런 땅으로서 특히 원효자세와 설총선생 이런 선사는 경산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경산과 진을 이루었던 김유신 장군과 함께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당시 국운 융성과 국난 극복은 물론 우리 민족의 정신사와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팔공산 곳곳에 그가 수도한 성지를 남겼으며 설총 선생은 이두문을 창시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런 선사는 삼국유사와 함께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 대저작 삼국유사를 남겨 역사적 가치를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군 연호를 사용하는 데 큰 동기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러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인정하여 1317년에 고려 춘수강은 당시 경주부에 속견되어 있던 일원의 고향 경산을 현으로 성격시킨 바 있습니다. 압도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경산은 동서로 길게 흐르는 금호강을 북계로 하여서 영천시 대창면 치악산에서 용성면 구룡산, 장백산으로 연결하는 산록을 동계로 하여 펼쳐져 있습니다. 또 장백산에서 발룡산, 청도군과 경산시의 경계선산에서 하길산, 천주산, 남산면 흥정뒤산, 상원산으로 연결되는 비교적 험준한 산주기를 남계로 하였고 남천면 산전리의 동항산을 중심으로 병풍산, 성암산에서 북으로 흘러내려 금호강에 이르는 선을 서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산은 천혜의 자연요새와 비옥한 토지를 밑바탕으로 삼한시대부터 성읍국가의 형태를 이룩하면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남천천과 오목천이 합류하는 지금의 금호강은 경북 영일군 죽장면과 경주 모자산을 기원으로 하여 영천에서 강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어 흐르는 옛부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된 영남지방의 젖줄이며 경산 금호강을 중심으로 분지를 형성하여 왔으며 금호강의 남북 연안에는 넓은 중력평야와 남천, 오목천 등 금호강 남지류에 형성된 협급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토지가 비옥하고 관계수로의 설치가 용이하여 높은 생산력을 지닌 지역으로 일찍부터 좋은 생활터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들 평야 외곽지역의 서남에는 용산과 대덕산이 솟아있고 동남으로 구룡산과 선리산 등이 솟아있어 이들 산이 주변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 대부분 지역이 순환 구릉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영농의 용이한 지형이며 연간 가후량도 1000mm로 연평균 기온 또한 12도 내지 13도로서 온화하며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산은 경상북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농업 생산이 높고 인구 밀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경산은 삼국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압독 소국이란 고대 국가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1 파사왕조에는 파사왕 23년에 엄지벌국과 실질곡국이 압도국과 같이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 권 34 잡기지리조에는 압도국이 신라에 병합된 뒤 장산으로 칭하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국 예지성남에는 경산을 중심으로 서구리에 있는 고포성, 남칠리에 있는 금성, 서육리에 있는 우곡성 등 이들 3개성을 합하여 신라시대의 암양주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는 신라가 주를 설치할 때 성을 기조단위로 삼았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들 3개의 성 모두가 경산을 중심으로 서편인 대구와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암양면 일대와 또 김유신양 유역들 그 일대에 남아있는 크고 작은 유역들을 미루어보아 위의 금성, 고포성, 우곡성이 세 세력의 집단이 합쳐져 압도국이란 고대 성읍국가가 형성되었으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산시 조영동의 무문토기, 자인면 북사리 고분, 경산시 임당동 고분군에서 고대 유물들이 무수히 출토되어 압도국의 존치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파사왕조의 기록에 의하면 동왕 23년에 압도국은 항복하였으나 파사왕 재임 27년에 정월에 왕이 직접 구압도국으로 와서 빈곤한 백성을 살피고 그해 3월에 돌아왔다는 기록과 삼국유사의 신라 6대 지미왕이 압도국을 친히 쳐서 멸망시켰다는 기록 등을 이루어보아 당시 압도 국민이 국왕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 유사에는 신라 7대 일서왕 때 압도국 백성들이 13년에 걸쳐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일서왕이 군사를 보내어 톱을 하고 그 무리를 남쪽으로 쫓았다는 기록이 나와 압독 국민의 끈질긴 저항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압독국과 이서고국이 신라 제14대 유리왕 때 금성까지 침입해 신라를 위협했다는 기록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숱한 압독국민들의 전쟁 노예가 되었다는 기록은 국왕의 일반적인 항복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족층과 백성들이 강력한 저항을 전제하면서 이 땅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국이 신라에 병합된 후 신라는 백제에 의하여 빼앗긴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한때 대야주를 경산으로 후퇴시켜 당시 암양군주였던 김유신 장군으로 하여금 작전에 종삭해 한 바 있습니다. 진덕여왕 2년에는 백제 장군 이직이 암양주의 서변을 침략하여 요준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으나 김유신 장군이 이를 격퇴하는 등 경산은 김유신 장군과 뗄래도 뗄 수 없는 진을 갖춘 삼국통일의 전투기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종무이랑은 자신의 둘째 아들 김인문을 압독주 총관으로 삼아 장상성을 쌓게 하고 그 공으로 시급 300호를 내림으로써 경산의 군사 위치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압독주를 대야성으로 옮겨 백제와의 대립 과정에서 대야주를 후퇴시킨 것을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왕 때는 압독주를 장상군으로 붙여 해안형과 자인을 속하게 함으로써 차츰 지금의 경상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산은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려태조 23년에 장산의 장이 장으로 고쳐지면서 군이 현으로 강등되고 현종 9년에는 경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명종 2년에는 간무를 두고 그 이후 중성환이 즉위한 1309년에는 장산의 왕이 그 휘가 장의 음과 같다 하여 경산으로 이를 고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선에는 이때 지명을 옥산군이라 불러 군의 서쪽 삼리에 군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때 지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이후 고려 충수각 4년 때에는 국사 일연선사의 고향을 하여 다시 현으로 성격된 바 있으며 공양왕 3년에는 경산이 왕비 노시의 고향을 하여 다시 군으로 성격된 바 있습니다. 조선 초에 와서는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국 도처에는 의병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론 분열, 정치의 불안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경산지방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에서 경산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선조 34년 서기 1601년에 대구에 예속되었다가 이후 6년 뒤에 다시 현으로 복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조선 고종 32년 현이 다시 군으로 성격되었다가 1914년 부군 폐합 시에 경산, 자인, 하양 3개 헌과 영천의 일부가 합하여 경산군으로 통합되었고, 이후에 1989년 1월 1일에는 경산읍이 시로 성격되고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경산시와 군이 합하여 오늘의 경산시로 통합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는 11개의 대학과 1,500여 개의 기업체가 한때 우려서 산학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격동과 시련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라시대 때 신라의 대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였고, 또 당시 암양주의 지역 주민이었던 지금의 경산의 모처인 당시의 암양주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암양주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결국 여기서 훈련하였던 병사들이 곧 화랑이 되어서 삼국통일의 성업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태종 무이랑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 선생이 압독주의 총관으로 부임한 것을 보아서 경산은 당시 신라가 인정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을 것이라는 그러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물편은 대성불교의 선구자이신 원효성사, 또 이두문을 훈회하신 설종선생, 또 삼국유사의 저자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런 선사와 같으신 분이 바로 경산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큰 상황은 곧 오늘날 11개의 대학이 운집한 학원의 도시로, 또 2000여 개 가까운 산업체가 모인 산업의 도시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